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철옹성 같았던 고용이 드디어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제 긴축이 종료되고 금화가 인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 행보에 비해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빠르다면서 구체적인 시기까지 생각하고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저소득 서민들이 주로 할부 금융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같은 할부 금융으로 소비가 유지는 되고 있지만은 서민들의 여유 자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상환 과정에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빚 폭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용이 확실히 주춤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면대 특파원도 워싱턴에서 이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 지난 1년 6개월 이상 계속돼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 시장은 아주 단단하게 연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드라이브를 견뎌냈어요. 1년 6개월 이상. 그러나 역시 세월엔 장사 없다는 말도 있듯이 계속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확실히 지금 고용 시장이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5.5%까지 오른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긴축 통화 정책의 그 위력에 의해서 고용 시장이 확실히 주춤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바라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고용 둔화되고 소비 위축돼야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힌다는 게 연준의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고용이 상당히 둔화되고 소비도 많이 위축된 느낌. 특히나 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소비도 상당히 위축된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 끝낸 거는 이미 끝냈고 지금 이제 동결 상태인데 이 조만간 금리 인하로 갈 것이다. 시장이 바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미국 고용이 얼마나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그 수치를 보면 구인 이직 보고서 내용을 보면 10월에 민간 기업 구인 건수가 873만 3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전달인 9월에 비해서 61만 7천여 건이 이제 줄어든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한 달 전과 비교해도 줄어들었고 시장 전망치가 940만 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못 미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용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2021년 3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민간 기업 구인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비율도 많이 낮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노동시장의 과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비율인데요.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비율이 10월에 1.3까지 지금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최고치를 찍었죠.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거의 지금 절반 정도 되는 수준 비슷하게 좀 내려가 있고요. 전달 지금 앞서 말씀드린 1.3이 10월인데 그 전달인 9월에 1.5였어요. 그러니까 월별 비교를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또 0.2% 포인트나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직전에 2020년 2월에 1.2였어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지금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최고치가 2.0이라는 거는 실업자가 그만큼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낮다는 거는 낮을수록 실업자가 취업할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인 건수 비율이 낮을수록 취업 기회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준이 바라는 바죠. 연준은 취업이 주춤해야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연준이 원하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인 건수 이외에 다른 지표들에서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보면 최근에 노동시장 냉각 조짐이 뚜렷하다고 전했는데요. 5가지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 5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렸던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비율 급감이고요. 두 번째가
퇴직자 급증세가 후퇴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가 지금 후퇴했다는 얘기예요. 직장 가진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확신이 덜하거나 또 현재 자기 직장 내에서 역할에 만족한다는 신호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퇴직을 할 텐데 퇴직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월 퇴사 비율이 2.3%, 2022년 4월에 3% 이후에 꾸준한 하락세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채용 감소세입니다. 보건 분야가 크게 늘었고 레저 숙박 분야가 조금 늘었고 그밖에 나머지 모든 분야가 지금 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채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급여 인상폭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때는 이제 노동자가 갑이었고 회사가 을이었고 그래서 회사가 돈을 막 엄청나게 많이 주면서 더 많이 올려주면서 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는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왔고 충분한 노동력이 확보됐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임금 인상을 많이 안 해주는 거죠. 임금 인상폭을 좀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급여 인상폭이 감소됐는데 임금 인상폭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것도 고용시장에 냉각되는 주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입니다. 최근 그 수주 동안 약 2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신청하고 있는데 약 2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의 그 실업수당 신청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이렇게 많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못 찾으니까 실업수당을 받아야 생활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고용이 역시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 다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고용시장 냉각을. 그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뭐 결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네. 경제학자들은 역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속된 말로 하면 약간 꼰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지가 오늘 그 주요 경제학자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그 40명 경제학자 중에서 63%가 내년 3분기 또는 2025년부터 첫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연준이 이제 그렇게 예상해서 이거 굉장히 보수적이죠. 내년 3분기만 해도 이제 늦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예 내년은 건너뛰고 내후년 2025년이 돼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계속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때까지 금리 동결로 간다는 얘기죠. 금리 동결로 가면서 기준금리 5.5%를 유지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미국은 여전히 실물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좀 더 경제가 나빠져야 된다. 이게 경제학자들 생각이고 인플레이션과 고용지표 둔화가 좀 더 확실해진 후에 금리 인하에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하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학자들 얘기는 그거죠. 금리 인상하라는 게 아니라 금리를 동결해놓고 그냥 쭉 끌고 가다가 확실하다. 100% sure하다. 100%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금리 인하하면 된다. 이게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또 다른 의견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역시 그 시장은 다릅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가 그 페드워치를 운영하잖아요. 연준의 행보를 예측하는데 네.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내년 1분기 3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61.6%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네. 6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50.61%였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11%포인트나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학자들은 역시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현실 경제를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 학자들과는 다르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뉴욕 증시 또 유럽 주요 증시 등이 모두 엄청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예측이 역시 시장에서는 지금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양쪽이 맞서는 느낌이죠. 경제학자들은 내년 3분기나 돼야 금리 인하 들어갈 것이고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은 내후년 2025년은 돼야 금리 인하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장은
빠르게 금리 인하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것이다. 내년 한 3월 정도면 금리 인하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맞붙고 있는데 누구 판단이 정확할지 지금 상황에서 사실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저소득층에서 할부 금융 이용이 크게 네.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죠. 이 연말 쇼핑 시즌 맞아서 서민들, 그러니까 저소득자들 그리고 신용이 안 좋은 저신용자들 의 소비가 지금 꾸준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온라인 할부 금융 거래 덕분에 소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할부로 이제 페이를 하는 거니까 지금 뭐 1,000불짜리 사고 그 1,000불을 계속 갚아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페이먼트 부담이 이제 커질수록 결국 이걸 그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소득층의 할부금융 지출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네, 그 어도비 어널리틱스, 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 회사죠. 어도비 어널리틱스가 할부 금융 지출을 분석했는데 이 할부 금융이라는 게 선구매 후결제잖아요. 네. Buy Now, Pay Later.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제 BNPL이라고 부릅니다. 이 온라인 그 BNPL의 온라인 지출 금액이 11월 지난달부터 이달 지금 12월 초까지 총 101억 달러가 지금 지출된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나 늘어난 이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할부 금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할부 금융이라는 거가 뭡니까? 크레딧 카드는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이게 뭔지를 잘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랑 비슷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레딧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레딧 카드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그 뭐 결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신용카드와 비슷하게 일시불로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내는 건데 저소득자나 그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크레딧 카드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소득이 적으니까 신용카드를 만들 수가 없고 또 크레딧이 안 좋으니까 신용카드 못 만드는데 신용카드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 바로 할부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제해주는 업체가 소비자 대신에 물건값을 가맹점에게 전액 일시불로 지불해 주고요. 소비자가 결제 업체의 구매 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 이게 할부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레딧 카드 있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크레딧 카드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 크레딧 카드 쓸 가능성이 많으니까 크레딧 카드 없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할부금융으로 뭐 물건을 구입해도 괜찮을 듯 싶은데요. 이게 어째서 문제가 되나요? 좀 문제가 되는 게 예. 할부금융은 사실 무이자가 많아요. 네. 무이자입니다. 그동안 네. 이 할부금융 서비스가 무이자, 그러니까 뭐 12개월 12달로 나눠낸다 그럴 때 12달을 이자 없이 네. 나눠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 베스트바이라든가 홈디포 같은 데 가서 뭐 냉장고나 TV나 이런 거 사잖아요. 네. 그런 게 뭐 몇천 불씩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일시불로 내기가 힘드니까. 근데 그걸 크레딧 카드로 살 수도 있지만 크레딧 카드 하면 이자가 붙잖아요. 예. 그래서 할부금융 이 바로 Buy Now, Pay Later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이자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무이자 혜택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펌, 이 할부금융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인데 어펌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이번 그 3분기 중에 이자 지급 조건부 BNPL 상품이 전체의 74%, 그러니까 전체의 4분의 3이 지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들은 뭐 이게 시한 폭탄이다 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네, 지금 맞아요. 이게 우려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크레딧 카드는 규제 대상이에요. 규제 당국이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적은데 이 BNPL 그 할부금융 서비스는 규제가 없습니다. 규제 당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부금융은 금융당국에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할부금융업체들이 마구잡이로 이 대출을 남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엔 그나마 무이자였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자까지 받으면서 이걸 이제 할부로 해주다 보니까 이러면은 저소득층이나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에 제대로 갚아나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연말에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쇼핑을 하지만 내년 초부터 이 대금 상환 페이먼트
갚아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여기서 정말 구멍이 빵 나게 되면 이게 미국 경제 전체에도 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할부금융 당장 쓰긴 좋지만 나중에 갚을 거 생각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뭐 1년은 무이자일 수 있는데요. 네. 그 기간이 끝나잖아요. 네. 그럼 이자율이 뭐 그것도 엄청나게 있죠.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도에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게 하는데.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네. 거죠. 이게 이자가 없다면은 뭐 사실 크레딧 카드로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죠. 좋죠. 네. 그래서 이걸 요새 활용하시는 크레딧 분들도 카드가 계세요. 얼마나 비싼데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새 그 TV 광고들 보면은 뭐 1년 동안 무이자 세일 뭐 이런 네, 게 많이 네. 보이긴 보여요. 맞아요. 근데 네. 점점 그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지금 이제 그 네, 얘기가 그렇죠. 되겠네요.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